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물주톡 대표 김영남 회계사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증여받은 건물을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세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정함겸 세무사께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계신 부분을 여러분께 이야기 편하도록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정함겸 세무사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함겸 세무사입니다. 네. 우리 정함 세무사님께서 우리 증여받은 건물을 매각할 때 그 5년 기준으로 잘못 팔면, 전에 팔거나 후에 잘못 팔면 또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생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일단 우선 한번 단적인 예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례 가지고 보는 게 제일 네. 편하죠. 보시면 얼마 전에 배우자한테 건물 한 채를 증여했습니다.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양도하면 양도세가 적게 나온다고 해서요. 정말 적게 나올까요? 이렇게 그 사례를 들었는데요. 양도세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은 맞고 근데 반은 틀린 얘기예요. 보시면 만약에 이제 배우자 남편분이 건물을 한 3억에 사셨다고 쳐봐요. 근데 이제 와이프분의 이게 시가가 6억이어서 딱 6억에 세팅해서 증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때 증여세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6억까지 증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인정을 해줘서 6억까지는 증여를 해도 세금을 안 내도 돼요. 6억이 이제 배우자한테는 면세점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배우자는 이 부동산을 똑같이 6억에 팝니다. 그때 당시 시가가 6억이었다고 친다면, 그렇게 되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을 6억에 취득한 거고, 판 것도 6억이니까 양도 차익이 없고, 그럼 양도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증여를 6억, 3억, 그러니까 증여를 해줘가지고 여기서 증여를 해줘서 이 부분은 근데 증여세 공제를 받으니까 증여세도 안 내고 양도세도 안 내서 세금 하나도 안 내고 6억에 판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양도세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5년 이후에 하셔야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때 파는 거를 증여받고 파는 거를 증여받고 파는 거를 5년 이후에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 차익이 6억인데 만약에 남편분이 직접 팔았다면 6억에 팔고 취득가격이 3억이니까 그렇죠. 이 V를 빼고 와이프를 빼고 3억에 사서 6억에 팔면 3억 양도세 내야 되는 거죠. 3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보시면 이 규정을 저희는 이제 이 배우자의 2월 가세라고 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거래의 경우에는 2월 가세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에 어떤 증여받은 자산이나 어떤 대통령을 정한 자산을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그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년 이내에 양도시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거를 처분해 버리면 여기서 배우자가 아까 양도 받아서 이때부터 5년이 되기 전에 팔면 사실은 이때 증여가 팔려고 증여한 거다. 그래서 그냥 얘가 판 거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취득가액,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증여를 하고 그리고 증여받은 사람이 양도를 한 행위 자체는 국세청에서 인정을 해줘요. 해주되 취득가액 계산할 때는 이 사람이 취득가액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남편분의 취득가액을 쓰라는 거죠. 취득가액, 그러니까 여기서 판 금액이 10억이다. 아까 했던 여기 3억에 6억, 그 다음 6억을 10억에 팔았으면 이때 5년 이내에 팔면 10억에서 요 3억을 빼는 거죠. 3억을. 그렇죠. 3억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규정이고, 그때 5년 이내라는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한다면 등기부상 이제 소유 기간을 따지게 됩니다. 이제 다음. 그래서 저런 거 하실 때 너무 타이트하게 딱 맞추시면 안 돼요. 조금 여유를 두시고 한 3, 4개월, 5, 6개월 정도 쿠션을 둬야지 너무 맞추다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딱 5년 됐다고 팔지 마시고 조금 2, 3개월 더 있으셨다가 여유를 두셔야 안전해요. 이제 구체적인 좀 사례를 보시면 이제 건물이 취득가액이 1억이고 이거를 이제 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한테 증여를 했어요. 근데 아까 그 와이프한테 6억에 줬다. 아들한테 이제 증여가액이 이제 5억인 거죠. 이제 5억짜리를 이제 아들한테 증여한 거고, 그 아들은 이제 그거를 6억에 다시 판 겁니다. 이제 여기를 5억에 증여했고, 증여할 때 5억에 증여했고 6억에 팔면. 근데 이거를 아들이 증여받고 5년 후에 팔면 이 아들의 취득가액은 5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5년 전에 팔면은 아버지가 샀던 금액이 1억이 취득가액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에 팔면 6억에서
얘가 증여받은 5억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한 게 아니라 6억에서 1억을 뺀 5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겠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양도세 계산하면 이 사람은 증여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니, 증여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는 게 아니라 양도세 계산할 때 증여세를 공제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증여세도 내는데 맨 처음엔 증여세도 내고 네, 양도세도 내는데 이때 이 규정이 적용되면 그러면 이 아들이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그거는 필요경비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 여기서 한번 증여세를 내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양도세를 내는데 6억과 1억의 차이로 양도세를 내면 세금 두 번 내는 모양이 그렇죠. 되니까 이중과세죠. 이 부분은 요 양도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이미 기납부된 세금으로 그렇죠. 세금 낼 때 빼주는 거죠. 네, 비용 처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5년 전에 팔면 아까도 1억이 취득가액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저희는 이제 2월 과세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양도세를 증여한 날이 아니라 네. 그 최종적으로 양도한 시점 기준까지 미뤄서 계산한다. 맞습니다. 이월시켜서 과세한다. 이런 의미로 네. 이월과세죠. 그러면 이제 아까 법령 규정을 봤는데 그걸 좀 요약했을 때 2월 과세 요건을 보시면 첫 번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이내에 되는 거예요. 팔면 그렇죠. 증여되기 전 걸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한테 만약에 증여하셨으면 무조건 걔는 5년 뒤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 외에 특수관계인이 있는데 그건 또 저희가 뒤에 뒷부분에 따로 요거는 살펴볼 겁니다. 배우자랑 직계존비속. 네. 자식이나 부모 요것만 해당되는 거고 그 이외에 뭐 형제나 친척은 또 해당 안 돼요. 네네. 요거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 네, 다른 뒤에 규정으로 한번 저희가 다시 살펴볼 보죠. 거예요. 그리고 요건 두 번째는 토지, 건물, 그다음 부동산, 분양권 요새 입주권 요새 요걸로 조금 부동산 하시는 분이 관련된 많은데 일반적인 것들은 대부분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증여시 부담한 증여세는 환급 없이 양도가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야 됩니다. 증여세 내준 거는 증여세 미리 이제 받을 때 증여세 내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돌려주진 않고 양도가액에서 비용으로 빼준다. 어쨌든 비용 다음 양도세 낼 땐 줄여준다. 네. 그거는. 그리고 요건 네 번째는 이제 일시적 1주택 뭐 1세대 1주택 이렇게 하고 이제 2월 과세를 해봤자 어차피 비과세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시적 1주택은 저희가 비과세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2월 과세 규정을 굳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금 낼 게 없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세금 낼 게 없으니까. 네, 요건 다섯 번째는 2월 과세를 적용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굳이 2월 과세 적용할 필요가 없는 뭐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걱정 그렇죠. 안 해도 되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팔 때 떨어진 거죠. 맞아요. 집값이 떨어진 건데 요즘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이거.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되는 걸 하실 때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증여받은 거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게 증여 부분이 아니라 다 양도세 다시 계산한 거라서 이 짓이 다 엉뚱한 짓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중간에 취득록세도 괜히 내야 돼, 네. 괜히 낸 거고. 그래서 5년이 넘기고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게 제일 포인트죠. 네. 다시 이제 유의사항을 좀 보시면 납세 의무자는 이제 남편이 취득한 걸로 이제 계산만 할 뿐 납세 의무자는 이제 그 증여받은 뭐 아내분이나 뭐 직계존비속인 거죠. 그리고 대상 자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건물, 부동산, 조합원, 입주권, 뭐 분양권 다 포함됩니다. 그다음 필요경비는 그때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적용되고, 그다음에 취득 시기 아까 보유 기간 그 5년 이후에 팔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등기 접수일 그 기준으로 등기 부상 소유 기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거죠. 등기 접수일. 그리고 아까 그래서 그냥 너무 딱 맞추시면 안 돼요. 살짝 여유를 둬서 계산 잘못할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쿠션을 두고 판단하셔야지 너무 그래 5년 기다렸다가 그냥 딱 돼서 그 다음날 팔아 이런 식으로 계획 짜시면 안 돼요. 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값이 내려갔을 때 이월과세를 적용 안 했을 때 세금이 더 적다면 뭐 그냥 그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하지도 않았겠죠. 오른다고 맞습니다. 생각하면 좋은 땅을 사셔야죠.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때 항상 올라서 차익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하고 있는 게 바람직한 거죠. 여러분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구체적인 세금이 그러면 2월 과세를 적용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세금이 얼마 차이 나겠네. 5년 이내에 팔았을 때 그래서 2월 과세 되면 세금 얼마나 더 내는지 그렇죠. 저희가 사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양도가액이 이제 7천만 원이라고 치고 취득가액이 3천만 원, 그럼 양도 차익은 4천만 그러니까 원. 원래 처음에 네. 그 아버지가 만약에 처음 시작했다면 그 사람이 산 거는 3천만 원에 그렇죠. 샀다면 3천만 원에 샀다면 그렇게 하면 양도 차익 4천만 원 나오고 세율이랑 기본공제 뭐 다 했을 때 지방세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양도세를 7,700만 원 정도 내셔요. 7,700, 7,800 정도 그렇죠. 내야 되는 거죠. 네, 2월 과세를 적용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걸 7억짜리를 3억짜리를 7억에 팔았으면 그렇죠. 3억짜리. 그러니까 아버지가 취득할 때 3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월 과세 적용 받아서 아버지가 이제 3억의 취득가액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7,7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만약에 5년 이후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이 3억짜리를 우선 증여한 거죠. 증여를 한 거죠. 이제 증여를 해서 그 예를 들어 아들이 5천만 원의 증여를 지금 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면 아들한테는 취득가액이 5천만 원인 거고 5억 참 5억이죠. 5억? 5억, 예. 5억. 5억으로 뭐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5억이 받으면 5년 이후에 처분을 했을 때 납부세액은 2,800만 원 양도 정도. 차익이 2천만 원밖에 네. 안 되니까 네. 2억밖에 안 2억이니까. 되니까 2억밖에 안 되니까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숫자를 보는 사람들 이렇게 점을 찍으면 이게 밑에 동그라미 3개에서 1,000만 원을 읽혀서 지금 단수가 잘려가지고 자꾸 좀 섞여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5억이고 7억이 양도되면 2억이 양도 차익이 되는 거예요. 아까 2월 과세 했으면 4억이 양도 차익인데 그럼 양도 차익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양도세도 당연히 작아져서 여기 과세 표준에 이게 세 양도세를 매기는 건데 과세 표준이 작아지기 때문에 2월 과세 적용되지 않으면 납부세액이 2,800만 원, 2,900만 원 정도 이렇게 7,800에서 2,900이면 엄청나게 거의 주는 5천만 거죠. 원이 넘게 세이브가 되니까요. 물론 이제 요 금액, 요 차익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구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2월 과세 적용되지 않도록 하셔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근데 여기 좀 빠진 게 있죠. 여기 요 부분 아버지가 자식한테 줄 때 요 차이 여기가 2억을 우리가 증여한다고 하면 여기 또 증여세가 일부 있어요. 증여세가 일부 있고 또 증여하면 증여받은 사람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야 되니까 취등록세가 존재할 거고 뭐 그런 추가적인 세금이 더 여기 있는 플러스가 있는 거죠. 증여세와 취등록세가 더 있어서 요 양도세 감소시키는 효과랑 그 다음에 증여세랑 취등록세 더 내는 효과 요거를 비교하면서 전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단적인 숫자들 픽스를 해놓고 저희가 단적으로 계산했을 때 경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등록세라든지 뭐 이때 증여 당시에 증여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향후 양도할 때 미래 양도가액까지 계산을 해서 최저간의 그 종합적인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전문가랑 상의를 또 하셔야 됩니다. 여기 전문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계획 짜시면 지금 로직은 이해하시고 한번 생각은 해보시되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우리 정한겸 세무사님께 자문을 구하시면 제일 좋은 답을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월 과세를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해서 2월 과세는 아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예요. 근데 뭐 형제 자매나 뭐 진짜 뭐 다른 특수관계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부모 자식 간의 와이프 부인이나 부모 자식 간에 하는 거래랑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사람하고 하는 건 약간 관계가 좀 세법이 또 달라요. 그렇죠. 그 얘기죠. 그때는 이제 이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이제 맨 처음 사례랑 이제 유사하게 가는데 이제 세금 기준으로 봤을 때 A가 특수관계인 B한테 증여를 해요. 그럼 그때 1억을 냈다고 가정을 하고 B가 이제 C한테 이제 A와 C는 배우자지간인 거죠. 그러니까 B가 이제 자신의 친구라고 보고 친구한테 증여하고 이거를 친구가 이제 다시 A의 와이프한테 판 거죠. 그때 양도세가 1억인데 잠깐만 할까? 그리고 뭐 다른 사람으로 하세요. 다른 사람으로 해도 되고. A가 친구한테 B한테 지금 세금을 줄이려고 A가 B한테 좀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주면서 증여세를 냈고 그 다음에 그 B는 그걸 받아서 C한테 팔면서 양도 차익이 생겨서 양도세를 낸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A가
바로 C한테 팔았다면 양도세는 3억을 냈을 거를 맞습니다. 요거를 증여하고 양도해서 세금을 2억만 내는 이런 구조를 맞아요. 짰을 때 부인이나 아니면 직계존비속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구조를 짜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세금을 줄인 거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할 여지가 예,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이월과세랑 비슷한 구조예요. 이월과세도 결국에는 이 세금을 줄이려고 이거 예, 세금 그렇죠. 줄이려고 그 짓을 하면 처음 양도 차익 갖고 양도세를 내겠다 그런 네, 거니까. 맞습니다. 이제 관련 법령을 보시면 아까 부당이익 계산 부인 조세를 부담하게 감도시키는 경우에는 소득금을 다시 계산하는데 보시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를 하고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를 또 5년 내에 다른 타인한테 양도한 경우로서 5년 이내, 그렇죠. 5년 이내에 받은 애가 또 딴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때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 1억, 그 다음에 증여받은 자가 판 양도세 또 1억, 그 합한 2억이랑 그 다음에 처음에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에 양도세가 3억이었잖아요. 그때 그 3억이 더 큰 경우에는 그거 A가 아까 여기 네. 증여자가 증여세 1억 냈고 여기 받은 애가 또 1억 내서 2억 네네네. 합쳐서 세금 부담했는데 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해서 3억으로 이게 더 맞습니다. 크다면 이때는 이제 그 A가 직접 양도한 거로 요 보겠다. 증여자가 A가 직접 한 걸로 봐서 상업의 양도세를 물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증여세 나오고 아까 양도세 나온 그 행위는 부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증여도 원천적으로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아까 네. 부모 자식이나 부인과의 거래는 증여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양도도 인정해서 네. 다만 세금만 다시 계산하는 맞습니다. 거라면 이거는 특수관계자 여기 아까 여기 보셨던 어디 있죠? 여기 특수관계인 여기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뺀 특수관계인하고 거래를 했을 때는 아예 증여 자체도 부인해 버려서 네. 그냥 원래 처음에 사내가 바로 판 걸로 이렇게 맞아요.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월과세에서는 아까 증여세 낸 거는 필요경비로 저희가 빼줬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증여행위 자체를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증여세 낸 거는 돌려줍니다. 그렇죠. 그건 돌려줘야죠. 네, 환급하게 증여가 되죠. 아니니까. 네. 그래서 여기선 증여세는 돌려주고 대신 양도세를 제대로 확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뭐 한번 해봤다가 증여세 돌려받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취등록세도 또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그냥 자기가 부담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짜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고 둘 다 공통점은 5년 이내 증여받으시고 나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부부든 아니면 일반적인 특수관계인이든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팔면 문제가 생긴다. 네. 응? 근데 문제 방식은 약간 다르죠.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근데 생각보다 복잡하시죠? 그래서 뭐 들으시면서 대강 저렇구나 뭐 이렇게 생각은 드실 텐데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지? 애매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로직은 좀 아실 테니까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함부로 하지 마시고 네. 함부로 하셨다가 크게 낭패를 보실 수 있어요. 이미 엎질러진 상태면은 세금을 더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 짜실 때는 우리 정한경 세무사님께 한번 자문을 구하셔서 네. 정확하게 최적의 답을 찾으시는 게 제일 좀 안전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미 팔아버리거나 증여해버리고 하면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그렇죠. 없어요. 이미 뭐 페이퍼에 딱 등기도 네네네. 붙여 있고 거래가액도 계약서도 있고 이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획을 짜실 때. 그래서 그런 장기 계획은 여러분이 좀 장기적으로 자문을 긴 상황에서 그리고 어느 타임에서 증여하는 게 나을까? 왜냐하면 시가라는 것도 계속 바뀌니까 단순히 세법 규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뭐 정부가 바뀌면 양도세 규정도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런저런 판단을 해가면서 최적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세법 규정도 정확하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경제적 판단까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한테 여러분이 계획을 좀 자문 받으시는 게 안전하실 거예요. 저는 뭐 정한경 세무사를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아까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를 해야 되고 그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할 경우에 양도세 그리고 수중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금액보다 이 A가 C한테 판 금액 양도세가 세금이 더 많이 나와야 이 규정이 적용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특수관계자한테 줬어야 되고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팔아야 돼. 그래서 꼭 5년 넘기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냐면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 양도세가 작아지니까 그때는 어차피 맞습니다. 과세청도 돈 세금 더 뜯으려고 하는 건데 뜯을 게 없다. 오히려 개원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안 하겠다. 네네.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2월 과세도 이런 비슷한 규정이 있었으니까요. 네, 똑같죠. 그리고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지 않을 것. 자, 이게 보시면 애초에 A는 그렇게 우회 양도를 해서 세금을 줄이고 그 B가 판 양도 대가를 A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귀속이 안 되면 이제 그 거래는 부당행위라고 보아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진짜 B가 C한테 양도를 하고 그 양도 대금을 B가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실질 거래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판단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케이스별로 여러분이 좀 잘 고려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2월 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2월 과세를 먼저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게 안 되면 이제 부당이익 계산 부인으로 넘어가서 규정을 한번 따져보는 거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2월 과세로 해결하고 네. 그 아닌 그 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부당이익 계산으로 하겠다. 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당이익 계산 부인 적용되면 증여한 행위가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 환급하게 증여세는 이게 이제 약간 환급 다른 처리되죠. 거죠. 2월 과세라면 증여 자체 인정하니까 비용으로 까준다면 이거를 지금 부당이익 계산 부인은 증여를 아예 인정 안 하는 거니까 네. 증여는 돌려줄게. 네. 대신 세금 다시 내. 양도세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요건 정리를 한번 살펴보았고, 저희가 이제 2월 과세와 그다음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2월 과세, 그다음에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좀 살펴봤는데, 항상 어떤 부동산을 이제 특수관계인한테 팔았다면 5년 이후에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네, 꼭, 그러니까 네. 자식한테 증여해서 이거 양도세 지금 내느니 증여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때 증여해서 세금 다 물었네 그리고 마음 편히 있다가 한 3년 뒤에 자식이 뭐 나는 이제 요건 됐으니까 네. 4, 5년 돼서 팔았다 이래버리면 문제 복잡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증여하신 분들 요즘에 많은데 증여하면 그 뒤에는 너는 5년 있다가 팔아야 돼. 그래서 그걸 알려주셔야지 또 모르고 중간에 뭐 자기가 뭐 팔아가지고 뭐 현금화하려고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증여하실 때도 이왕이면 얼마의 금액을 하는 게 제일 좀 나은지 판단을 잘 하셔야 되니까 네. 저희 정한감 세무사께 좀 자문을 구하시면서 그런 판단하시면 제일 안전하실 겁니다. 네. 네, 저희 지금 최근에 땅값이 오르면서 증여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증여가 됐을 때 사후적으로 어떤 세금상의 이슈가 존재하는지 그거를 저희가 같이 한번 정한감 세무사님과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